안녕하세요, 바빌론입니다. 오늘은 그 육아용품을 보다 조금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과 제가 최근에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육아용품을 리셀한 이야기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구매한 제품은 요 아기 울타리라는 이런 제품이었어요. 이 제품이었는데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이 아기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부피가 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사용하고 또 사후에 처리하는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근마켓으로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 이제 아파트 거실에 거의 다 이제 채울 정도로 그런 이제 울타리를 요 1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이제 10만원에 구매했는데 개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 거실을 다 채우고도 하나 더, 그러니까 거실 하나를 더 채울 정도의 분량이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이 울타리는 제가 사용하면서 나머지 해당하는 또 이제 자녀분을 제가 당근마켓으로 리셀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올린 가격은 8만원에 이렇게 이제 상품을 올렸고, 요 울타리는 이게 이제 저희 집인데 거실을 이렇게 이제 다 사면으로 채우고도 저희 요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가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먼저 요 8만원에 당근마켓에 올렸고,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집에 요 울타리는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도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만원에 판매해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또 해외 이런 것도 비교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배송비도 조금 많이 들고 특히나 유아용품은 조금 금액대들이 다들 이제 있는데 울타리는 생각보다 이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소 요금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8만원에 내놨는데 당일에 또 8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고 이제 거래 완료되어서 이렇게 8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녀분은 또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더라도 8만원에 충분히 판매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럼 저는 이 제품을 10만원에 샀는데 이미 8만원은 제가 이제 판매를 했고, 또 이제 8만원을 남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또 이제 리셀이 된다면 굉장히 현명한 소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돈을 지불할 때 조금 더 고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셀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채팅을 나누고 바로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육아용품을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알아보고 구매하면서 한 10가지 정도 이제 제 경험과 어떤 팁 같은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부피가 큰 제품들은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저는 이제 2만원 내외로 구매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. 이 2만원 내외라는 금액의 기준은 부피가 좀 큰 것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오더라도 배송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2만원 이내로 알아보면서 좀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그중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유아의자 같은 경우를 저는 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유아의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2만원에 또는 이제 4만원에 심지어 4만원에 다시 당근마켓으로 리셀을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울타리를 판매한 것처럼 리셀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기들 외투, 겨울옷 같은 경우에도 유아용품은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아울렛이나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서 유아용품을 판매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신발이나 의류들 이런 것들은 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
이 겨울옷이나 이런 것들은, 특히나 신발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과 거의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 대행이나 외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저귀나 기타 생필품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해서 이제 배우자 간 핸드폰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링크를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면 그 아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희 생활용품들을 이제 어차피 구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캐시백이 3% 정도 적립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새 것을 구매했어요. 그래서 새 것을 구매했고 이런 것들도 추후에 당근마켓이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, 부피가 작으면 뭐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나 이런 식으로 이제 택배를 이용해서 안전결제 등을 이용해서 판매가 되겠지만, 부피가 좀 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매트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사용하다가 나머지 이제 처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당근마켓에서 또 리셀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부피가 작은 물건들은 뭐 번개장터 혹은 중고나라 안전결제 후 결제를 했어요. 번개장터를 이용한 어떤 대표적인 그 아이템은 베이비 브레자 아기들 그 분유 타는 그 기계 있잖아요. 그게 최근에는 요 당근마켓에서도 베이비 브레자 상품들이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번개장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번개장터를 이용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택배를 받아봤었고, 그리고 이것들도 베이비 브레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아용품 중에 스테디셀러 이런 급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리셀,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부피가 큰 제품들은 당연히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좋은 제품을 사야 할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런 것들로 새 제품을 구매를 했었고, 또 이제 사용 후 이런 식으로 어차피 처분해야 할 것들은 이런 중고마켓이나 이런 데로 재판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역 화폐로 충전해서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홉 번째는 세일하고 괜찮은 제품들은 뭐 이마트나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열 번째는 이게 이제 폐쇄몰이나 혹은 이제 공구라고 하죠. 공동구매 이런 식으로 구입은 저 같은 경우는 이유식 믹서기를 요 폐쇄몰이나 공동구매로 구입을 했었고,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아니면 뭐 코스트코에서 당연히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아기 의류에 대한 것들을 사서 온 그런 모습이고요. 이건 이제 외투고,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아기들 거는 조금 굉장히 비싼 편인데 이것도 해외에서 직구로 사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. 보통 외투나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한 3,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매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식 만드는 이런 믹서기는 3만원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코스트코나 아니면 뭐 폐쇄몰이나 공동구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또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용품 이런 것들은 직접 동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뭐 쿠팡 파트너스나 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고 어떤 육아를 하면서 어떤 제품을 비디오도 찍고 그러면서 또 밑에 판매가 일어나게끔 하고, 뭐 아이의 새로운 어떤 인스타그램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아이를 이제 아이의 어떤 추억이나 성장 과정 등을 담으면서도 아이에 관련된 어떤 공구 이런 제품도 같이 판매하고 그런 어떤 시너지도 해보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육아용품을 조금 현명하게 구매하고 조금 절약한 어떤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를 위해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아이에게 조금 더 어떤 돈을 모아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